전국에 계시는 우리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송영진입니다. 여러분들 10월 16일 날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조전혁 후보는 우리 공화당에서 이 양심적 보수 세력의 통합이라는 이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 조전혁 후보는 보수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생각을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당에 조전혁 씨한테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11,067명. 책임 당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까지 하면 11만 26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에 아직까지 조은진 대표님이나 양심적 보수 세력의 대통합을 외쳤는데도 아무런 이런 SOS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 조전혁 후보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앞서 우리 해평원 장군님이나 또 임덕기 고문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은 이 김건희 리스크 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게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이제 맞부딪히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이 사법 리스크, 11월 위기설, 이런 것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정국은 탄핵 정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 여러분 보셨죠? 이 쌍특검 표결에서 4표의 이탈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핵의 시발점이 저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번에는 4명이 8명이 될 수도 있고 16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그 환송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이 개파끼리 모여서 저녁을 먹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과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아마 걱정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속성상 제가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동훈은 전혀 위기 대처 능력도 없고 무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보수 세력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은 보수 우파의 폭탄이다. 사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실예를 든다라면 한동훈의 지지율이 PK에서도 엄청나게 14%에서 17% 이상이 떨어지고 있어요. 27% 이상 가던 지지율이 한동훈에 대한 차기 지지도가 14%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물론 이재명은 박스권에 갇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것이 보수의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보는 것은 지금 한동훈은 의정협의체 갈등이라든가 뿐만 아니고 이 김건희 사과 특검 문제로 한동훈은 조은진 대표님께서도 많이 예측을 합니다만은 마지막 카드로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이런 마지막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전에도 예측을 했습니다만 결국 한동훈과 윤석열은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굉장히 예지력과 이런 부분들이 훌륭하신 분이 조은진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수 대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던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나 김건희 씨는 정말 한심한 게 뭐냐면 아니 우리 훌륭하신 조은진 대표님도 계시는데 통화하는 사람마다 한심해요.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정치의원님이나 저하고 서울역에서 우리가 서울역이 아니라 광화문광장에서 엄청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왜 통화합니까? 진중권은 왜 통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로서 또 최고위원으로서 이 양심적인 보수 대통합 한동훈도 흘려듣지 말고 윤석열 정부도 흘려듣지 말기를 간곡하게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개천절 집회에 저는 크게 두 가지 좋은
하늘문이 열리는 우리 공화당과 또 조원진 대표님께 하늘문이 열리는 아주 크고 놀라운 두 가지 징조가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탄핵 과정에서 사실 저는 여러분도 축구와 운동 좋아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가 심판이 편파적이고 또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촛불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이 무너지게 될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축구도 반칙을 하고 일방적이면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데 이 정의와 진실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무너졌다. 살맛이 안 나서 정말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살하지는 않겠지만 이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당원 동지들과 또 조원진 대표님을 만나고 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때부터 싸우는 기쁨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이제 7년 동안에 이런 그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많은 분들이 뭐 실패했다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영광과 승리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견뎌온 우리 동지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우리 조원진 대표님을 만나고 이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장택상 어르신이라고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십니다. 그야말로 건국 초기에 빨갱이를 다 때려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셨고 또 영어를 이승만 박사보다 더 잘하셔가지고 초대 외무부 장관이 되셨던 분이신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야당의 지도자가 잠깐 되시긴 했지만 그분이 정치란 무엇이냐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이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정치란 여야가 정책과 전략을 놓고 치열하게 피터지게 싸우면 그거를 언론이 공정하게 중계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투표로 판단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정치다 그랬는데 그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 뭡니까? 지금 정치가 정책과 전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력 다툼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심지어 공정하게 중계해야 될 언론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나온 우리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당원 동지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론도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YTN과 CBS와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정의와 진실이 청년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고 14일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경기지역 방송인 OBS에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5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OBS 이번에 방송에서 우리가 1000명, 1500명, 2000명이 되면 그 방송을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을 바로잡고 언론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중요한 방송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OBS 서로 권면해 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문자 상무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연설을 해주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분이 지금 많은 분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뭐라고 설득하는 거 하는 거 아니? 자 봐라. 조원진 대표 말고 공화당 말고 싸우는 세력이 있느냐?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세력이 있느냐? 유일하게 싸우는 것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 이렇게 선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7년 동안 우리가 동지가 된 건 좋은데 7년 동안 우리들끼리 야유회하고 친교회하고 생일 파티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꾸 나가서 전하고 전파하고 이걸 해야지 동아리처럼 모여가지고선 생일 파티하다가 싸워서 깨지고 쫓겨나가고 기분 나빠서 탈당하고 이제 이런 단계를 벗어나서 신문자 사모님도 만나는 사람마다 봐라 이재명이가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목사 사모인데 어떻게 저렇게 정치의 본질을 알까?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 중에 하나는 여러분 KD 가디언즈 다큐멘터리를 보셨겠지만 우리 최민선 최고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역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화 보고요 다 감동받는 거예요. 역사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승만 박사의 위대성을 발견되고 해서 지금 청장년층에서 굉장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조원진 대표님께서 제일 먼저 시사회에 우리가 가서 흥행을 시켰고 또 지금 대표님께서 또 국회의원들도 많이 아시고 정관계 인사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걸 흥행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또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영화가 미국인들이 감동을 받을 영화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지금 미국의 의사당 또 펜타곤 11월 5일 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누가 되든지 펜타곤 백악관 펜타곤 그리고 유엔이 참전했기 때문에 유엔 본부에까지 시사회 이런 그 추진을 지금 움직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건국전쟁도 흥행을 했지만 건국전쟁보다도 더 흥행할 수 있고 그야말로 청년 청소년들의 왜곡된 역사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다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공화당하고 연결돼서 나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리자고 한다면은 지난번 김채영 감독님께서 미국에 가는 영어 작업을 제가 한다고 그렇게 손쉽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긴 하죠. 하지만 저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 공화당에 숨어있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같은 경우는 경흥대학이라죠. 게이오 대학 의대를 나오신 분이 일본어 쪽에 제가 자문을 해주시고요. 또 한문도 있고 또 영어도 있고 해서 등등의 이런 거를 총괄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는 이미 MPC에서 2번씩이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던 그런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징조가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또 나갔던 분도 들어오게 하고 있던 분 내쫓지 말고 나갔던 분들도 다시 포용하고 또 계속 우리의 정의와 진실을 이렇게 퍼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4기 지도부님들 정말 말씀 잘하시죠? 저는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제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열심히 연습해서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영 최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기온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아마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님들께서 감기에는 걸리지 않으셨나 걱정이 됩니다. 건강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 공화당 4기 전당대회 때 국회의원 회관을 대여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외라고 저희들이 거절당한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지난번 7월 8일 날 촛불행동이라고 잘 아시죠? 어떤 단체인지요? 여기서 좌파 단체들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거기서 탄핵의 밤이라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탄핵의 밤 행사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요즘에 최근에 뉴스 나와서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참 그런 말을 듣고 정말 분통이 터지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대관을 해주고 주선했던 사람이 저희 안양 마랑구 국회의원 강덕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회회관을 좌파들이 그런 잔치의 장으로 그거를 사용하고 했다는 게 너무 정말 가슴이 정말 아프고 정말 분통이 터진 일이죠. 그들에게는 정말 국민도 없고 국익도 없고
법치도 없고 민생조차 안중에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직 그들만의 그 이익과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데 그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국민의힘당은 어떻습니까? 자중질환으로 그 용산 대통령실과 당대표, 원내대표끼리 지금 싸우고 지금 난리가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그 지지를 받겠습니까? 지지율이 떨어지죠. 또 외면당하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지금은 그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과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그 부정부패의 원흉 이재명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적국의 이론 행동을 했던 간접 행동을 했던 문재인, 조국, 임종석 등 좌파 적폐 세력들을 감옥에 쳐넣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한동훈이 그 법무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없는 죄를 갖다 조작질해서 만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넣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정부패와 조작질의 명수 이재명 앞에서는 벌벌 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저는 그 4월 총선 참패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총선 백서가 완성된 지 여러 날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총선 백서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하지 못한 이유가 한동훈이 본인 자신에게 민감한 부분 갖다가 이거 삭제하고 또 김종인의 그런 잘못까지도 삭제하고 또 국민의힘당 대다수 의원들이 모두가 그런 한통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자들이 민주당 의원 모두 함께 범죄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유대한민국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치인은 우리 공화당과 당 대표님이신 조원진 대표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 국민들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되겠고 가짜 보수 국민의힘당에 대한 편견도 버리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1월 15일은 어떤 날인지 알죠? 자범 이재명이 1차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예, 자, 다 함께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위의장 김민현입니다. 예. 혼자, 이성희 우리 동지께서 혼자 박수치네요. 다른 분들은 반갑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요즘, 제가 경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즘 삼성이, 주가, 삼성 아마 주식 가지신 분들 조금 있으시리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시작된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때, 이제 엘리엇, 그때 이제 합병권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감옥 가고 이러면서, 리더가 없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 주인이 없는 조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왜 삼성을 우려하냐면 우리나라 수출의 대략 2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고 고용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한국의 인재는 두 군데로 갑니다. 뭐 한 세 군데죠. 그죠? 금융계로 가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로 가고 그 다음에 삼성으로 가고 가장 우수한 인재가 들어갔는데 그 조직이 세계 경쟁에서 밀린다라는 부분들은 어쨌든 리더 부분, 주인 부분이 없으면 주인 없는 조직이 어떤 모양새인가 그런 걸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한국이 뭐 아까 지도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조직 같아요. 주인이 없는 조직.
이제 주인이 없는 조직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혹시 제가 어려운 용어를 항상 그 질문을 드는데 아무도 못 맞출 거예요.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모르시죠, 그죠? 네,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은 들어보셨죠?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그게 왜 생겼냐면 예전에 중세 때 돈이 금이나 은이죠, 그죠? 근데 그걸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머니를 이렇게 뭐 이제 주머니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흔들면 가루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그걸 싹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몇 그램 적은 게 그걸 유통시키고 진짜 돈은 숨겨놓는 거예요, 장롱에. 그래서 시장에 유통되는 거는 조금씩 금이나 은이 모자라는 것만 유통이 되겠죠, 그죠? 그게 악화고 자기 장롱에 있는 거는 양화고,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시킨다 이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감시자가 누가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죠. 그게 바로 주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 조직은 다행히도 제 눈에는 악화가 안 보입니다. 뭐 여러분들 눈에는 악화가 보이신다면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여기는 악화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 말은 즉슨 각기 조은진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그 악화는 한번 양화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스러기 나가버리면 몇 그램이 줄어들면 양화가 되기 힘든데, 어쨌든 좋은 조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당원 그리고 저부터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